안민석 의원이 우리나라에서 고주파 온열 치료기가 제일 많은 병원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고주파 온열 치료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는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고주파 온열 치료 역사는 보면 한 100년 넘었거든요. 넘었고 현대적인 고주파 온열 치료 역사는 한 50년 돼 갑니다. 실제로 김희진 박사님도 고주파 온열 치료를 MD 앤더슨에서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효과를 많이 못 보셨는데 도대체 한국에서 한다 그러니까 그때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랑 대화 나누시고 나서 그러면 김 원장 한번 해보라고. 아마 그때랑 기계가 좀 달라진 것 같고 김 원장이 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다 얘기하셔서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20대를 처음에 놓고 했습니다. 23년 1월에 이제 저희 병원이 개설됐는데 그 당시에 보통 그 우리나라 병원급에서 뭐 2대? 한 대가 많고요. 가장 많은 데가 4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파악하기로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20대짜리 병원이 생겼으니까 뭐 다들 놀래고 값이 싼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기종을 이제 갖고 그 전에 했던 그런 선생님들, 특히 이 기종이 서울 성모병원에 하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있었습니다. 2대씩. 서울 성모병원에 있는 방사선종양학과 선생님이 이 기종을 아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임상 데이터도 꽤 있으셨고요. 그 당시에 그 22년으로 기억이 납니다. 외국에 있는 환자였는데 전신뼈에 다 전이 돼서 걷지도 못하고 당연히 복수도 많이 찾던 환자였는데 우연찮게 그 환자에게 매일 2시간씩 2번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서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 몇몇 의료진이 갔었는데 보자마자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여기 며칠 있는 동안에 잘못되겠다 할 정도의 상태가 악화됐던 분이셨는데 캄보디아셨어요. 한 달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우연찮게. 근데 그 환자가 많이 좋아졌다.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진에서 보면은 복수가 많이 차고 뭐 거의 뭐 노파에 팔도 그냥 거의 뼈만 남았었는데 한 달 후 사진 봤더니 복수가 많이 빠지고 살도 통통해지고 얼굴을 봤는데 한 50대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뭐지? 했는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온열 치료를 집중적으로 했다. 4시간 하루에. 그래서 거기서 힌트로서 그러면 4시간. 근데 4시간을 하면 한 대 갖고서 8시간만 근무하면 2명밖에 못 하고 12시간 돌려도 3명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유, 너무 적은데? 그러면은 좀 많이 하다가 이제 20대까지 된 거죠, 그냥. 예. 어찌됐거나 많이 필요했고, 오랜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까지 기본적인 치료 개념이 뭐였냐면,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하게 되면, 일단은 자주 못 한다가 대세였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주 한 2회나 3회, 많아야. 그 이유는 열치료를 하면 그 세포 내에 세포를 보호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열충격 단백질인데 이것이 많이 생겨서 오히려 암을 보호하고 암을 성장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 그 다음 치료할 때 작용이 잘 안 된다. 이런 논리였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주 2회나 많아야 3회 정도 하는 게 대세였는데 제가 이제 그 20대를 놓기로 결정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문헌도 찾아보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그 부적절하게 열이 전달됐을 땐 그럽니다. 부적절한 시간에 했을 때.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하고 충분한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기종. 그 온도는 42도고요. 42도고, 그 다음에 시간은 충분해야 됩니다. 그냥 그전에는 1시간 정도가 보통 대세였거든요. 제가 뭐 2시간까지 한다면, 1시간은 올라가는 시간, 그 다음에 나머지 죽이는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한다면, 세포가 안에 열충격 단백질이 있는 게 아니라 보호하려고 밖으로 나오게 되면 죽어서. 그러면 반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면역이 발동되어 버리는 거죠. 오히려 더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세게. 아무리 때려도 완전히 끝내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온열 치료를 하는 이유도 끝낼 때까지 계속 틈을 주면 이게 다시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암은 완벽히 끝내야 된다. 적당히는 없다. 그런 개념으로 매일 한 거죠. 충분한 시간, 충분한 올릴 수 있는 기종으로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아미랑의 치료 방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집중하게 되면 2달 가까이 매일 4시간씩 한 분도 있어요. 2시간에서 2달 가까이. 근데 결과가 좋았어요. 그런 연유로 해서 이제 하고 그 방식은 정해지를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그 환자를 보고서 제가 이제 초진하면 거의 1시간 가까이 보거든요. 환자 데이터 다 분석하고 우리 병원에서 해야 되는 검사 다 한 다음에 환자에게 맞춰서 이 사람의 상태, 그다음에 이 사람의 병의 암 종류에 따라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또는 항암을 하는지 안 하는지 유무에 따라서 그 횟수나 시간을 정해요.
때문에 약간 개인 맞춤형이라고 볼 수 있죠. 암이랑만의 환자별로 맞춤형으로 필요한 만큼 제가 그동안에 쌓아온 노하우를 가지고서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몇 회를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많이 한다. 재발 방지에서는 2번 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랜 기간 괜찮으면 일주일에 1번 하기도 해요. 되게 좀 나시면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재발하면 또 막 울면서 오세요. 그래서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니까 잔존암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암주기세포라든지 또 동면암세포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툭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항상 이제 대비하고 특히 5년간은 좀 주의 깊게 재발 및 전이 방지에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생각되고요. 부작용 얘기를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거의 없다. 제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아마 맞을 겁니다. 아무래도 전기 장치이기 때문에 이 도자라는 게 있어요. 아래하고 위가 통전 방식인데 저희 거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딱 떨어지면 약간 스파크 튀면서 살짝 화상이 보통 1도 정도. 근데 의미 있게 제가 기억나는 환자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니까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 뭉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가 통전하다 보니까 그 안에 지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이 뭉쳐요. 근데 뭉쳤을 때는 딱딱하잖아요. 변형되니까. 그러니까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딱딱함보다는 크면 불편은 하겠지만 암치료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암치료는 계속 하고요. 그걸 또 어느 정도 보완하는 그런 치료법들이 암이랑 있으면 그걸 할 거고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그게 녹아서 없어집니다. 부작용보다는 주작용, 암에 대한 치료, 통증 완화, 그 다음에 약간 따뜻함, 순환이 되니까 또 좋아지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부작용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려할 만한 부작용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른 치료법들하고 같이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항암이나 방사선은 무조건 같이 해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환자한테 얘기를 해요. 제 신념을 갖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비타민C 치료나 다른 치료하고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간단히 팁을 이제 얘기 드리면, 저희 병원 왔을 때 온열 치료를 해요. 온열 치료를 하고 비타민C 치료를 해요. 비타민C 치료는 같이도 하지만 대개는 이제 전후에 따로따로. 비타민C 치료하는 날 리포소말 비타민C를 먹어요. 비타민C 자체로 인한 항암 효과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어느 치료 정도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일반 비타민은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포소말 비타민C로 고용량을 먹게 되면 살짝 넘어가요. 고용량을. 리포소말 비타민C를 먹은 상태에서 비타민C 주사를 맞고 치료하고 온열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세트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저는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실제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통계까지 잡으려면 좀 오래 걸리겠죠, 시간이. 그것까지 이제 되는 날까지 제가 또 기대하고 있고 그런 세월이 흘렀을 때는 부작용이 적은 치료로서 또 환자한테 안전한 치료로서 그런 방식을 암이랑이 선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이 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